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셔서 홀아빠 밑에서 자랐습니다. 직장에서 남편을 만나 제품개발부장으로 일하던 곳은 식품산업에 주력하는 몬타 사업체였고 그의 가족이 소유한 그는 내가 만든 요리가 우리 관계의 시작이었던 가장 맛이 좋았다고 칭찬했고 내가 그것을 알기도 전에 우리는 결혼했고 그 가족은 남편의 가족이었고 그는 매우 시골이었던 전국적으로 2만 개의 슈퍼마켓을 소유하고 운영했습니다. 동네에 적어도 한 군데는 있었는데 유명하고 성공하고 게다가 요식업, 쇼핑센터 사업까지 진출해서 업계 최고라는 소문이 돌았죠. 그런 재벌 가문과 결혼하는 게 꽤 긴장됐지만 남편과 그의 아버지가 나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고 나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러나 나의 시어머니 커밀러는 이야기가 달랐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차기 CEO가 될 대열에 있는 아내라는 사실을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고 집안의 얼룩으로 평범한 배경을 가진 후드가 자기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나를 무시하는 게 당연했고 하찮은 사람 취급을 받았고 나를 억압하는 그녀의 무게가 무서워 넣어 참았지만 사건이 커져내 매뉴얼 디자인이 가족이 운영하는 쇼핑센터의 인기 레스토랑 중 하나에 사용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나는 디자인 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직장에 지원했기 때문에 조금 어렸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커밀러도 이전에 약간의 디자인을 공부했지만 그녀의 출품작은 첫 번째 라운드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기도록 했으니 감사해야 합니다. 그녀는 나에게 져서 굴욕감을 느꼈고 그 이후로 나를 원망하기 시작한 아픈 패자처럼 행동했습니다.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없었고 그녀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짧은 코스만 수강한 것이었고 열심히 공부하고 기술을 익힌 나를 이길 수 없었다고 생각하기엔 그녀가 너무 오만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그녀는 빈정거림과 욕설을 하기 위해 남편 웨인과 나를 집에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셀리 당신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선반 앞의 먼지를 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항상 집이 있었다고 말할 만한 것을 찾았습니다. 표면적으로 깔끔하고 깔끔해서 선반 뒤 냉장고 계란이 타버린 것 같은 작은 세부 사항을 찾았습니다. 그런 난잡한 일을 해도 괜찮다고 어떤 징계를 받았습니까? 실제로 도끼를 태운 웨이는 공격적인 말투로 나였다고 말했습니다. 요리하는 걸 도와주니까 자연스럽게 일상을 공유하게 됐고 아들의 작은 실수를 지적한 뒤 다시 돌아온 그녀는 굉장히 어색해 보였지만 셀리가 그에게 요리를 강요했지. 그렇지? 내가 늘 그랬던 삶이 아니었니? 남편을 완벽하게 돌보고 요리와 집안일을 한 번도 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웨인이 그녀를 말리려고 하는 줄 알면서도 주제를 바꾸고 나를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사과할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나는 항상 내가 확신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사과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그녀가 말했습니다. 보통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마침내 떠났어요. 웨이는 내 마음의 어려움을 이해했고 자기 어머니에게도 지쳤어요. 그녀가 미안해요. 그는 매번 나에게 사과했고 걱정하지 않고 그냥 집안일에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게 사실이에요. 내가 해야 할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건 절대 그녀의 잘못이 아니야. 내가 당신을 더 보호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를 확인하고 그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해야 했고 그는 그의 어머니의 괴롭힘에 대해 그의 아버지와 상의했지만 내 생각에는 그 사람은 바쁜 일정을 잊어버렸고 그 사람은 조금도 잘 변하지 않았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됐을 뿐이야. 그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람이 부드러워지길 바랐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웨인의 사촌이 아기를 낳았을 때 축하 행사가 계획되었습니다. 많은 가족 구성원을 소개하는 기회로 추수감사절이 선택되었습니다. 사촌의 대갤러리 가족과 일치하도록 설정되었습니다. 8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화려하게 축하하는 것이 가족 전통이었기 때문에 웨인이 커밀러가 나에게 전화한 축하 행사에 대해 말한 다음 날 먼 친척들도 초대되었습니다. 그것은 큰 축하이므로 미쉐린 레스토랑에서 추가 요리를 주문할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메인 요리를 요리하기 때문에 당신이 요리를 잘한다고 자랑하곤 했던 제안이 있습니다. 토르의 비꼬는 목소리에 조금 짜증이 났지만 이를 도우면서 음식 맛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아빠 레스토랑 웨인도 제가 프로셰프라고 칭찬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를 엄마한테 안 했던 기억이 나네요. 가족들을 당황하게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치면조와 먹거리는 제가 대답하기 전에 엄마가 건네주네요.
전화 팻말을 내보며 그냥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날까지의 일정을 다시 짜서 칠면조가 무슬린 요리와 비교될 레시피를 찾기 시작해서 재료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꼈다. 그러다가 추수감사절에 귀찮은 일이 생겼습니다. 커밀러는 보통 저와 가끔 함께 어울리려고 했지만 추위 때문에 조용했습니다. 결국 오전 11시에 폭풍이 오기 전에 빛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서 전화를 받았을 때 그 행사는 오후 1시 2시간 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마지막 준비하느라 바빴나 봐요.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 걱정이 되어서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칠면조와 속재료를 맛보았어요. 이렇게 역겨운 건 누구에게도 못 먹게 해요. 요리밖에 할 줄 몰랐어요. 슈퍼마켓에서 만든 음식쥐들은 만지지도 않을 거예요. 그녀는 즉시 전화로 소리쳤어요. 잠깐만요. 알이 만든 음식 중 일부는 수준이 높았고 그녀는 노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정확히 팔고 있던 가족의 일원이었습니다. 슈퍼마켓을 비웃었지. 그게 너무 나빠서 한 입 먹고 버렸다. 시간 없어. 여기 와서 당장 준비하는 게 중요한 일이니까 통제불능이었어. 오해 한 게 있었나 봐. 오늘 요리 책임자가 바뀌었다는 걸 못 들었나 봐. 내가 그래서 일을 맡았는데 사정이 있어서 다른 일을 맡게 됐어요. 준비한 칠면조를 버렸어요. 마음을 비우고 침착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잘 들어주세요. 오늘 아침부터 사무실에 있었어요. 더 이상 회사에 없었어요. 요리를 담당해서 자유시간이 있었는데 누가 멍하니 이해하기 힘든 소리를 했는지 헐떡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우리 이제 이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너 하고 싶은 대로 소리 지르고 있잖아. 벌써 너무해 늦게. 이건 내 잘못이야. 내가 나한테 뭔가를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모두에게 칠면조 밖에서 모두에게 말할 거야. 현실적으로 그녀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박다고 말하게 할 수 없었을 때 그녀는 히스테리에 빠졌어.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하지만 시댁으로 달려가려고 내가 마침내 도착했을 때는 휴일 교통으로 도로가 심하게 혼잡했다. 행사가 있기 약 1시간 전 정오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나는 이미 외인에게 그 회사에 대해 말했고 온통 창백한 표정으로 급히 나에게 달려왔다. 접시는 메인 요리만 빼고 다 차려져 있고 모두는 누가 그런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었는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우리가 방에 들어서자 카밀라는 범죄 현장처럼 긴장했습니다. 절 보자마자 셀리가 벌인 건 아닌가 싶어 필사적으로 살인사건이 현장으로 돌아왔다고 전엔 없었는데 범인임에 틀림없다며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온다고 해서 외인한테 부탁했는데 카밀라 소란이 계속돼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셀리 평범한 출신이라고 해서 명문가를 원망할 필요는 없어. 그런 댄스에 가는 게 역겹다. 넌 그녀는 나에게 소리를 질렀고 우리 주변에는 외인의 할머니, 이모, 삼촌, 사촌들, 그들의 아내들 그리고 여기 소동에 모인 다른 친척들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그녀가 말한 것을 믿고 비난하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침착하게 설명했다. 나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커밀러는 누가 그런 일을 하겠느냐고 재빨리 반대했습니다. 당신처럼 배은망덕한 사람만이 그녀가 빌린 축하 행사를 망칠 수 있습니다. 내 말을 믿지 마세요. 그때 카밀라가 전화해서 음식을 버렸다고 말했어요. 감히 나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런 끔찍한 장면에 대해 비난하면서 그녀는 우리 주변 모두에게 어필했습니다. 우는 척 보통의 경우라면 누구도 그녀의 연기를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건 달랐다. 지난 20년 동안 가족의 일원이었던 카밀라가 나보다 더 신뢰를 갖고 있었다. 세 번째 반박은 동료들에게 내가 아침 내내 사무실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 없이도 내 누명을 벗을 자신이 있었지만 차기 사장의 영향력 가족이 더 강력했어요. 반격을 시작하자 그의 설명은 모든 의혹을 카밀라 셀리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녀가 전화로 당신에게 한 말이 사실인가요? 그는 카밀라가 음식을 맛보고 역겹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버렸습니다. 그녀는 난 아무것도 요리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슈퍼마켓 기성품주들은 손도 대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아? 카밀라 친척들이 떠들었다. 카밀라 얼굴이 점점 하얗게 됐어. 정말 우리는 우리 제품을 레즈를 위한 음식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진말이 사람들 사이에 폭풍을 일으켰다. 사람들이 갑자기 너무 많아서 사촌 중 한 명인 에밀리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그녀의 음식에 나는 흔쾌히 동의하고 그녀에게 요리하는 법을 가르쳤고 평소 맛에 엄격한 짐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고 우리 오늘 올 것이다. 그녀는 모두를 놀라게 하고 싶어서 비밀로 하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녀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축하를 맡은 카밀라에게 보관하세요. 에밀리의 음식이 나쁘다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거기 바로 버린 이유가 바로 카밀라입니다. 제임스의 분노에 동요했습니다. 아니, 에밀리가 만든 줄은 몰랐어요. 누가
만든 건지 그냥 던지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에밀리 외에 다른 음식은 내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셰프 중 한 명이에요. 에밀리를 그곳에서 일하게 해서 내 취향이 틀렸다고 하는군요. 절대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부정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직접 했죠. 에밀리가 일했던 거죠. 짐이 관리하는 쇼핑센터의 일식 레스토랑은 그녀가 이번에 요리해야 하는 전통적인 미국식 이유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기술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녀에게 가르쳤지만 그녀는 그녀가 해야 할 완벽한 레스트에서 내 기술을 쉽게 능가했습니다. 마지막에 친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녀의 프랑스 요리는 김이 승인했습니다. 카밀라는 요리에 재능이 없어서 에밀리의 음식을 비난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맛이 이상했지만 한때 이 으깬 감자에 설탕이 부족해서 설탕을 많이 넣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트 소스에 대해 그녀는 한때 우월한 관점에서 나에게 잘못된 조언을 주었습니다. 이에 카밀라는 그녀의 모든 요리를 매우 달콤하게 만드는 팔레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짐은 아내를 망치는 자신의 무지를 반성하면서 달콤한 음식 외에는 모든 것이 맛이 없었나 봐요.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밀리에건 난 그걸 버리지 않았을 거야. 내가 공모한 건 다 내 잘못이야. 웨인의 이모가 카밀라의 오반을 따낸 거잖아. 알다시피 난 이혼했어. 마저 내가 편부모를 무시한다는 게 믿을 수 없어. 내가 비열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구나. 게다가 여기 홀어버이도 거의 없잖아. 넌 우리를 깎아내리는 거야. 알았어. 그녀는 캠을 열심히 찍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난셀리 이야기만 하는 거야. 그녀는 말다툼을 했지만 이모의 분노는 내 말을 들을 만큼 쉽지 않았어. 내 진심이 보여. 이제 난 당신을 좋아한 적이 없어요. 당신은 항상 그렇게 허식적이었어요. 카밀라가 떨면서 바닥에 무너지자 그 순간 깊은 포효가 방을 가득 채웠어요. 이게 다 뭐죠? 처음에는 축하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위험의 목소리는 휠체어를 탄 노인이 누구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웨인이 내 혼란을 눈치채고 우리 결혼식에서 만났다고 하더군요. 이 사람은 현 CEO이자 웨인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접시마다 음식을 버리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셰프의 마음과 영혼이 가득 차 있습니다. 트레이시는 자신이 말한 결과를 겪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용히 말했지만 설득력 있는 어조로 계속 말했습니다. 나의 고인이 된 아내는 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 식사를 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가난했습니다. 그녀는 물고기와 더블유 토끼를 직접 잡아먹다가 결국 병에 걸렸고 농부가 그녀에게 호박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할 때 이 호박의 목격자는 그녀에게 그해 초에 돌아가신 할머니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존재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의 설화를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모든 음식은 그 사람들의 마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녀는 종종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친절함에 위로를 받았다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거기에 멈춰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이러스 음식을 거래한 가족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계속 말합니다. 물론 이 중 어느 것도 그렇게 수치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짐은 대답하지 않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동의했습니다. 커밀러만이 냉동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짐은 자신과 가족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의 결정을 뒤집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자랑스러워하는 카밀라는 가장의 절대적인 권위를 이해하고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BS와 싸우지 않아 축하 행사를 망쳤을 뿐만 아니라 음식 문제로 큰 비난을 받았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간의 위자료를 받고 집에서 쫓겨난 후 공공요양원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집은 가식으로 유명해서 집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이 금세 퍼졌고 그 세월 동안 그녀와 함께 사치를 누렸던 사람 때문에 집에 아무도 그녀와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굴욕을 자초한 그녀가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오늘 웨인